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낯선 나라의 낯선 언어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캐나다 소녀가 한국에서 겪은 단 2주의 짧은 여정 속에서 어떻게 고맙습니다 라는 단어 하나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한국을 억지로 오게 된 도움받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상, 청소년들, 그리고 기억하려는 마음들 속에서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변화시킨 한마디를 찾아 서울 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바로 지금 그 특별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말도 잘 통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왜 저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해줬는지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17살 리사 에반스라고 합니다. 제 사연이 이렇게 한국 분들께 전해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한 마음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잘못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자라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종종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리사야, 우리 캐나다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도와줬단다. 전쟁터 갔던 그곳에 의료진도 보내고 젊은 병사들도 갔었지. 그때마다 저는 우리가 도운 나라라는 이미지로 한국을 받아들였죠. 게다가 할머니는 늘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을 도움받은 나라, 아직은 미성숙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고 굳이 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것도 제 의지와는 전혀 무관했어요. 저희 학교는 매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학생 중 몇 명을 추첨해서 외국의 학교와 교환 수업을 체험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그저 친구들과 장난처럼 신청서를 냈을 뿐이었어요. 정말로 추첨될 줄은 몰랐고 더군다나 행선지가 한국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왜 하필 한국이야? 당첨 사실을 들은 날 저에게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미국 같은 나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익숙하지도 않고 특별한 이미지도 없는 한국이라니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거기 진짜 인터넷 되긴 해? 거기 되게 보수적이래. 재미없겠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시차 때문에 멍한 상태로 내린 인천공항.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됐지만 제 마음은 전혀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었어요. 짐이 사라졌습니다. 수화물 벨트 위를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지만 제 가방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영어로 대화하는 데에도 큰 장벽이 있었어요. 혼자 해결하려 애쓰다 보니 시간만 계속 흘렀고 결국 공항을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죠. 택시를 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지도 앱도 꺼져버린 핸드폰 배터리, 불빛도 점점 줄어드는 서울 외곽 거리. 그날따라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닐 우산 하나 없이 손에 들린 주소 쪽지를 움켜쥐고 서 있던 저.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조용히 툭 치더니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조금 어릴 것 같은 여고생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책가방을 맨 채로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미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멈칫하고 있을 때 그녀는 손짓으로 제 쪽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산을 같이 쓰며 걷던 그 길. 서울의 거리, 간판, 차소리,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그 순간만은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어두운 골목을 돌아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뭐라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 단순히 예의 차리기 위한 말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존중의 표현이라니요. 그녀는 제게 가볍지 않은 뭔가를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도착한 후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말. 그리고 우산 아래에서 본 그 아이의 진지한 표정.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본격적인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일반 고등학교에 2주 동안 교류 학생으로 머물게 되었고 배정받은 반은 2학년 3반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교복을 차려입고 등교하는 길, 지하철과 버스 안엔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한 손에 책이나 문제집을 들고 있었어요. 그 풍경부터가 낯설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침부터 저렇게 집중한 얼굴을 보기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학교에 도착하자 담당 선생님께서 저를 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2주 동안 함께 지낼 리사라고 해. 다들 잘 부탁해. 반 친구들은 박수도 쳐주고 인사도 건넸지만 솔직히 저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속에서 마치 유리벽 안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모두가 줄 맞춰 책을 꺼내고 동시에 선생님을 향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은 진심 놀라웠습니다. 그 인사에는 어떤 형식적 의무감보다는 존경의 마음이 담긴 듯 했어요. 그렇게 수업이 시작됐고 저는 제 옆자리 친구가 친절하게 통역도 해주며 설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민지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제가 뭔가 놓치지 않게 하나하나 챙겨주려 노력하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아이들 틈에 저도 섞였습니다. 놀라운 건 학생들 대부분이 식사를 마친 후 자발적으로 식판을 정리하고 주변을 닦으며 청소까지 도왔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친구들이 서로의 반찬을 나누고 먼저 먹으라며 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를 처음 보았습니다. 리사야, 이거 김치인데 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먹어봐. 익숙해지면 중독돼. 민지가 웃으며 권한 그 말에 저도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김치를 맛봤습니다. 확실히 매웠지만 어딘가 친근한 맛이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동아리 체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 토론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민지의 권유였죠. 리사, 한국 역사 수업도 체험해보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야. 사실 처음에는 그저 구경만 하고 말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아리에서 벌어진 일은 저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토론 주제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나같이 진지한 태도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꺼내며 기억은 책임이자 존중이에요 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6.25 전쟁 중 캐나다 군인의 희생에 대해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리사에게도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 캐나다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도와준 나라였으니까. 그런 시선으로만 한국을 봤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아이들은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민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과거를 잊으면 다시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존중이죠. 존중. 그 단어가 또다시 저를 강하게 울렸습니다. 어젯밤 우산을 씌워주며 고맙습니다는 존중의 뜻이라 했던 그 여고생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저를 도운 것이 아니라 저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해준 거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점점 저는
한국의 일상이라는 것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하교 후에도 친구들이 함께 독서실로 향하고 서로 문제를 풀어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항상 기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하루들 속에서 저는 제가 전혀 몰랐던 한국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저 자신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민지와 인사를 나누고 수업 준비를 하며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4교시 역사 시간의 교실의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시작되고 화면 속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떼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도 비가 왔어요. 우리 엄마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죠. 금방 돌아오겠다고. 그 한마디로 이미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의 할머니는 일본군에게 끌려가 겪은 참혹한 경험을 담담하게 말씀하셨고 그 장면을 본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얕았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도움을 받은 나라? 전쟁터에서 겨우 살아남은 나라? 그런 단순한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기억이 이 나라 사람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교실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공부합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손에 펜을 쥐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도와줬다는 자부심으로 이 나라를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저는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은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했고 그동안 그 무지를 자각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갑자기 어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우산을 씌워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여고생. 이제 와서야 그 말의 무게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비를 피하게 해준 것이 아니었어요. 외국에서 온 낯선 저를,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저를 존중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야겠다고요. 이런 감정을 그냥 마음속에만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그 한마디의 주인공에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며칠을 서울거리 곳곳을 헤매며 보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우산을 함께 썼던 역 근처, 골목길, 편의점 앞까지 찾아다녔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비슷한 시간에 그 자리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는 채 단 하나의 말과 표정만 기억하는 저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진짜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글로 남겨보는 건 어때?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손글씨로 천천히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혼란, 그 아이가 건넨 우산과 말, 그리고 그 말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수많은 감정을 담아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한글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들은 한국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지와 함께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그 앞에 조용히 앉아 편지를 내려놓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말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수많은 시간이 하나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기억, 한 사람의 친절, 그리고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소녀상 앞에 놓은 편지를 바라보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에 온 지 12번째 날, 이제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는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오게 된 곳이었고 이해할 수도 없고 관심조차 없던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저는 이 도시의 공기, 사람들의 눈빛, 아이들이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도와준 나라와 도움을 받은 나라라는 단순한 구도로 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하며 스스로 일어선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힘은 총과 탱크가 아니라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로 돌아간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한국 뉴스나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민지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가끔은 민지가 제가 쓴 한국어 메시지를 보며 깔깔 웃기도 하지만 그 웃음마저도 저는 참 고맙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제게 공감이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누군가에게도 그런 고맙습니다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던 그 아이처럼 자신의 언어로 저를 감싸 안아주던 그 순간처럼 저도 이제는 말의 힘을 믿게 되었고 그 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제이해 교육 시간에는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곤 해요. 처음에는 다들 한국? 거기 게임밖에 없지 않나? 라고 말하던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국에도 그런 깊은 이야기들이 있었어? 라며 놀랍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은요, 게임보다 더 멋진 사람들과 이야기가 있는 나라예요. 제가 만약 다시 서울에 갈 수 있다면,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잘 몰랐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말엔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존중이 담긴 그 진심이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고 결국은 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 서울의 빗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우산 아래 저를 감싸주던 작은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아니 그 한마디의 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읽는 모든 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낯선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신다면 그저 짧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믿는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싶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리사에게 닿을지도 모르니까요. 고맙습니다.